네, 반갑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상승세 지속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이 조금 오후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만기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이 정도 변동은, 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금융투자의 매도거든요. 금융투자애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때렸는데, 오늘만 또 4천억을 팔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거의 1조 원을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팔아먹을 이유가 뭐냐? 뭐, 차익 실현도 아니고, 뭣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많아요. 자,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많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을 조금 억제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 만기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수급 동향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마음먹는다라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긴 있을 텐데, 자, 만기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역시 돈이 뭔지, 네, 아마 옵션 쪽으로 뭔가 땡기려는 게 있었나 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대형주 위주의 반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대형주의 상승과 중소형주의 상승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가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요즘에 화재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시장 차트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568포인트, 제가 2600포인트 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94포인트까지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오늘 상황을 보시면 아침 포인트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상승 이후에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걸 보고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후반부에 좀 당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내일 만기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는 바로 또 치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이 좋지 않겠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을 통해서 2600포인트를 돌파할 수만 있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2600포인트라는 시점은 다시 저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600포인트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그 위쪽에 지지선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자, 이제 정상적인 저점 지지대에서 이평선을 정돈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2600에서 2650 또는 그 위쪽으로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회복을 빨리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해외 시장 동향을 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고, 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RSI 지표도 지금 과매도를 벗어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많이 남아있죠. 뭐 한 6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간다 쳤을 때 지금 보면 한 2700 근처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지선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지금은 800포인트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일단은 하락한 부분들은 다 회복을 시켜줄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바로 내일부터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옆으로 누웠다 가느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누워도 상관없고요. 네, 뭐 하루 지나서 주말부터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엊그저께 나온 이 서클 브레이커가 형성된 이 저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또 거기서부터도 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이제 단기적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반대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 돌파 또는 지지를 통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겁먹거나 주식을 이제 올라올 때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조금 받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주식을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금융투자가 4,500억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는 얘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연기금, 투신 요즘에 계속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금융투자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융투자 매도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포인트를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일 만기일에 대한 부분 때문일 것이다라고 무조건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 포인트, 이제 주가 떨어진 시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쪽 옵션 포인트들이
아마 금융투자에게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 매도 200억, 이 뭐 무시할 만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1600억 나왔는데, 뭐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일단, 네,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투자 움직임은 내일 정도면은 이제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 문제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나란히 3%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거의 5%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조금 아쉽죠. 이게 누가 팔았다고요? 금융투자가. 네, 금융투자가 막판에 팔아먹어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 상승이면 나쁘지 않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좀 올라왔죠. 이 바이오 쪽도 좀 오늘 좀 반등성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아 뭐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는데, 기아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 이번에 화자낸 거가 기아차였죠. EV6였던가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악재 요인이 작용한 것 같고, 그 외에 자동차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DI 이런 것들은, 네, 아시죠? 네,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고, 보험주 쪽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주, 뭐 배당 관련한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리는 부분 없이 2차전지 배터리 쪽만 조금 내리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내리는 부분 없이 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떨어진 모습이었고, 엔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자, 여기도 바이오 쪽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제약 바이오 쪽 강세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요. 판단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 쪽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있습니다. 넥슨 게임주는 계속 올라가네요. 뭐 지난번에 떨어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 일단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볼게요. 거래소 쭉 살펴보시면 731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요. 176개가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11개 종목이 오늘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아침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침보다 조금 떨어져서, 2,000개 조금 넘는 거네요. 네, 2,100개는 안 되고, 2,030개, 40개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 하락 종목은 290개, 그러니까, 거의 400개 가까이, 네, 400개 넘는 건가요? 네, 500개 가까이네요. 500개, 400, 한 5, 60개, 네, 그 정도가 오늘 하락했다. 그러니까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적은 수치 아니기 때문에, 변동폭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계좌는 당연히 올랐겠죠. 네.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 보시면, 네,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반등폭이 크게 나온 것들은 중소형주고요. 뒤에서 받쳐주는 것들은 대형주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은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네,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좀 많죠.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상승이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많은 편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9% 이상 상승한 종목이 81개, 81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였잖아요. 그때도 많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좀 많이 작용이 됐네요. 자, 이러면 상승폭도 상당히 높겠죠. 자, 쭉 보시면 5.61. 이건 좀 비싸네요. 네. 그냥 급등주만 조금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5.6이면은 아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승 5.6이고요. 자, 하락률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하락세로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또 제법 늘어났네요. DYD 뭐 상지건설 등등등 해가 좀 늘어났고요. 9% 이상까지 보면은 ETF 제외하고 나면은 아예 없진 않네요. 한 6, 7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은 좀 적겠죠? 네, 1.3%.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은 한 4% 정도 오늘 계좌 상승이 나오면 되는데 4%까지는 안 나오네요. 네, 저는 지금 보면은 네, 저는 성투7, 그 ST7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이닉스 3%대죠. 삼성전자 3%대, 삼성전자 우선주 3%대, 현대차 EUP가 2.38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이제 3% 넘어갈 것 같지만 기아가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플러스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보합, 마이너스 보합 이렇게 되니까 둘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 치면 평균 지수를 보면은 3%는 나왔겠네요. 그죠? 네, 3%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보태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서 한 3에서 3.5%, 네, 3% 정도 예상합니다. 네, 3% 정도 나오면은 된 것 같은데, 네, 3%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은,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싶은 생각인데, 아무튼, 계좌 오늘 상승률 3%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서킷 브레이커 나올 때 제가 8%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한 3.5% 정도 올랐나요? 제법 올랐거든요. 어제 올른 거, 오늘 올린 거, 이렇게 합치면은 한 3분의 2 이상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조금만 진행이 되면, 네, 계좌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식이죠? 네.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매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다 회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낙폭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떨어졌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면 변화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복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해주는 거, 이런 부분 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좌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회복 단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600이나 2700까지 가줘야지 뭐 회복 단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이미 만들어졌다. 저는 2600만 넘어가면은 계좌 수익이 여기 그 서킷 브레이크 떨어지기 이전의 수준, 즉 지난주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2700 가게 되면은 이미 네, 그 위쪽으로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게 되시면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확정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쪽에 1570원. 이거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다 팔아먹었죠? 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가 또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지수를 눌렀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쪽에 의도가 있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레버리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하이브 이런 쪽 매수가 있었고, 삼성전자, 아무래 퍼시픽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외국인이죠. 외국인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가 있었는데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순매수로 전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도가 좀 있었지만 삼성전자 순매수. 근데 기간적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반등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버스 매도가 들어갔고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따로 보이지 않는데 하이닉스는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 포인트에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매도인지 매수인지 지금 따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세요. 네, 어딘가 있겠죠.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못 찾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은 약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전기차가 지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일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이 좀 괜찮게 끝나게 된다라면 아마 다음 주, 그다음 다음 주에는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타고서 쭉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걱정거리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되돌림을 통해서 또 다른 신저가가 나올 확률은 없어 보인다 보시면 돼요. 뭐 경기 침체나 뭐 기타 금리 인하, 뭐 엔캐리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주가가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점이라면 반발 매수가 많이 붙어줘요. 저가 매수도 많이 붙어주고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매도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상승 쪽에 일단 집중하자 보시면 되고, 우리는 만기일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쏟아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만기를 넘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조금씩 더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대형주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 만기일이니까 내일 또 우리가 이야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